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6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요새 누가 봐요? 진짜 근데 제가 방송 이거 한번 강제로 삭제당하고 나서 안 보니까 하루를 그냥 온전히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쉬세요. 쉬는 것도 투자다. 부동산 주담대의 변화, 주담대가 쭉 늘어나는 시기에는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었다. 놈들이 좋다 해서 그 꼭지에 물리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뒷북치는 사람들, 뒷북치는 사람 혹은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사람, 설거지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사람 되지 말자. 충분히 가격이 지금도 비싼 상태다. 대구 지역 주담대도 이렇게 많이 변해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 안 받습니다. 지난주 자료인데요. 10시간 넘게 투자해서 만든 자리에서 또 가지고 옵니다. 울산도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안 받더라. 쿠팡 알리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용해 주실 거죠? 매수 우위지수 조금 잘 나가는 지역과 아닌 지역,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 맨날 똑같이 보는 차트를 왜 보냐면 어느 순간 한 동네가 내뺄 수 있어요. 탕을 동조화를 선언하면서 내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너무 강하다. 중력이 너무 강하다. 도망가기가 어렵다. 이 구간이 있죠. 60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60 아래로 떨어지면 부산 21년 12월 22년 초입에 6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악담을 해야 했다고 하나요?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짝반짝 분위기가 살아날 때마다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니더라. 역시나 역시나였더라. 내려올 때는 그렇죠. 올라갈 때는 40 뚫고 내려오면은 거의 회생이 불능하고 장기 침체로 빠져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짝반짝 꼬시는 구간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다시금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40 아래로 내려오면 침체를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땐 60을 돌파해야 됩니다. 부산은 지금 13입니다. 어림도 없다. 매수지수 지금 확연히 40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 곳이 있긴 있었다. 그마저도 큰 도시가 아니고 인구 100만대의 도시 울산과 대전이 좀 치고 나가려고 했다. 이거 치고 올라갈 돈도 없습니다. 이거 치고 올라갈 돈도 없어요. 보셨죠? 저거 치고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 나가야지 이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더 띄우는 건 안 되더라도 이게 늘어나야 유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은 주담대를 더 줄일 예정입니다. 왜? 물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들 매일같이 살펴보시죠. 뉴스 총선 이후에 물가 오른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의 가게가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면 잘 모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한 가구가 1년에 한 500만 원 모으면 잘 모으는 걸 거예요. 보통의 가구가. 이래갖고 집 언제 삽니까? 이 남는 돈이 2년 현금이 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천문학적으로 대출을 낸다? 대출을 또 천문학적으로 내게 되면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돈 진짜 한 개도 없습니다. 평생을 진짜 마이너스 통장에 인생살이를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빚이 끝나지 않는 그런 가구가 많다 그러죠. 어제자 뉴스였습니다. 자, 부산 마이너스 0.66, 마이너스 0.66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엔비디아라고 써놨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한 950불까지 갔다가 800불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800불이 엄청 싸게 느껴지시나요? 이 착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 400불, 500불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기억하는 사람은 200불, 300불을 기억할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오를 때 이때 못 봤어요.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천장부지로 보였으면 위태위태합니다. 요거 위에 정상에 있는 거 살짝만 밀어도 굴러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 부산의 2011년 혹은 2020년의 집값도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진다, 부산 떨어진다, 대구가 먼저 떨어졌지만 부산도 별반 다를 것 없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내려갈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이 받쳐줘야지 그 주가가 유지가 되죠. 집값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공고한 상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줘야지 바람직한 모습이지, 경제의 성장은 지금 주춤하죠. 1%대의 성장률, 경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집값만 혼자 오르기는 힘들겠더라. 신고가 뭐 대단해요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으로 보시면요, 작년의 고점, 이게 작년에 주간 기준으로 부산 많이 나왔을 때 한 600건 수준까지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만큼의 힘은 안 됩니다. 500건대 중반, 500건대 중반. 가장 최근에 큰 이슈는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릴 수 있다 해서 점점 올릴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든지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 오르는 거 보셨죠? 환율도 연초 대비 뭐 7% 올랐죠. 거기에다 유가도 한 15% 올랐죠. 그럼 7 더하기 15를 하나요? 만약 100을 기준으로 다 봤을 때 7 더하기 5를 하나요? 아니죠. 100 곱하기 1.07 곱하기 다시 0.15를 곱하는 수준으로 가면은 1.15, 100 곱하기 1.07 다시 곱하기 100 곱하기 1.15 이 수준으로 하면은 그 상승률을 더 뛰어넘죠. 그래서 물가라는 것이 계속 부담스럽구나. 자, 주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자, 부산 지역 주간 거래량 550건대. 작년 한창 많았을 때는 그 600건 터치할 만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이 거래가 잘 나와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건대 중반. 이마저도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질 것이다. 쭉 갈수록. 자, 지난주에 예산했을 때 부산 2200건 정도 거래량 나오겠네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2200건대. 3월의 거래량은 2200건대로 마무리가 되겠고 4월의 거래량은 이것보다 10% 정도 줄어든 상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들어 올리고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다시 슬금슬금 죽어나가는 현상. 관심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파트 투미 사태 아시죠? 아파트 투미 사태. 이거 사람들이 정보 공유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숫자 단순 배열에 불과한데 제 영상도 그러면 이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숫자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부동산 커뮤니티 실전 카페도 가보면요, 다 주고 실전 카페도 다 주고 가죠. 사람들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더라. 네, 거래량. 그리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부산 거래량, 대구도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나와요. 2100건 정도 나와요. 부산은 2200건 나와요. 인구를 보시면 대구는 뭐 230만, 부산은 330만 이렇게 잡고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부산의 거래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 지금 제일 거래 측면에서는 가장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 부산이라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부산이 많이 빠졌다고요? 많이 안 빠졌어요. 대구가 많이 빠졌다고요? 네, 많이 빠졌어요. 대구가 반등할까요? 대구가 뭐 더 많이 빠진 대구, 조금 덜 빠진 부산. 대구가 반등해서 부산 자리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구가 더 빠질 우려도 있고 그 뒤를 부산이 같이 따라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시장을 평가합니다. 왜? 부동산의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그럼으로써 내보다 더 바보가 집을 사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내보다 더 바보가 부산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능력 없어가지고 부산 다 떠난 줄 알았더니 내 집값을 받쳐줄 사람이 다 떠나버린 거였어요. 어떡합니까? 부산 뭐 메가시티 이렇게 해서 특집으로 방송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광역시, 지방 광역시가 그닥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은 그래도 거대한 도시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있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있고 이렇게 거대 인구 막 2천만 막 3천만 이런 게 있다면 일본 인구 1.2억이에요. 그럼 이 거대한 두 개의 도시가 필요하겠죠. 근데 한국은 5천만 명. 서울 안 하면 족하겠더라. 서울 안 하면 족하겠더라. 거의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메가시티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말만 메가시티 필요 없습니다. 뭐 직장 기업 안 내려온대요. 충청권 이남으로는 안 내려오는 게 지금 분위기인데요.
전세 상황은 조금 낮지만 전세 거래량마저도 부산은 빨간불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 딱히 매물은 늘어나다가 잠깐 지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5만 4천 개, 서울 8만 4천 개. 또 다시 인구를 들이대보면 서울의 인구는 950만에서 8만 4천 개, 부산의 인구는 330만에서 5만 4천 개. 턱없이 높죠. 모든 지표가 그닥 좋지 않다.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이것들을 쌓여있는 물건을 격체된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것이 더 많다. 네가 그렇지. 부자들도 많다고. 그러면 저는 또 이야기를 하죠. 부자들은 이미 집 다 있다고. 그 아파트 시장에 해가지고 한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이거 연 한 월세 받고 해가지고 한 2,400만 원 받으면 이게 잘 받는 거거든요. 10억짜리 집에 월세 2,400만 원. 이 수익률이 이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 이거 10억짜리 집을 그냥 공짜로 딱 주느냐? 아닙니다. 이걸 또 취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세금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 덩어리에 이 세금만 문제인가요? 세입자도 골치 아픈 사람 많습니다. 세입자까지 머리 아프죠. 이 온갖 걸 다 무릅쓰고 투자를 합치고 해놨는데 그에 따른 소득이 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 금리는 지금 3.5%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더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식이면 은행에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공짜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돈 찍어내서 대출해 주나요? 예금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대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이 아주 귀한 시절이다. 네, 현금이 아주 귀한 시절이다. 예, 엄한 투자도 지금 나스닥 지난번에 제가 떨롱이라는 부산 제목에서 떨어져도 롱이다. 왜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고 너무 지금 높은 지점에 와 있다라는 요 부분. 집값은 떨어지고 조정받고 다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기세지만 우리의 소득이나 모든 것들이 멈춰졌던 이 시간들에 비해서 이 구간이 아직까지는 크다.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시작 감사합니다.